안녕하십니까. 해피트리그룹 이플마스터 박우성입니다. 이번 추석 너무 더웠죠.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진짜 이 낮에도 더웠지만 밤까지 열대야가 지속되는 추석이라니 정말 이게 추석 날씨 맞음? 이게 실화냐? 정말 달에 있는 토끼도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더웠습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이제 열대지방 국가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답답한 것은 정말 올 추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남은 추석들 중에서 가장 시원한 추석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더욱더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 영상은요, 베트남, 태국, 어느 나라죠? 바로 동남아시아의 열대 지방의 국가들은 어떤 식으로 이 더위를 이겨내고 관리를 하는지 이것을 갖고 와서 우리도 적용을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자칫하다가는 이 여름이 아니라 가을에도 가을이라고 믿었던 이 날씨에도 이 더운 이 온열 질환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준비했습니다. 더운 나라의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더울 때일수록 더더욱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것, 통계적으로도 이미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압도적으로 관절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것, 바로 여름입니다. 습도와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종 더 많이 붓기도 하고 염증도 더 심화되는 것이 바로 요 시즌이에요. 겨울보다 훨씬 여름이 높습니다. 그러면 관절만이 아니고 감염도 그렇죠. 감염, 뭐 수인성 감염, 세균성 감염, 해충으로 인한 다양한 감염도 언제 여름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1년 중에 6개월 그 이상이 여름으로 분류될 만큼 여름이 길어져 버렸죠. 자, 더위가 주는 온열 질환 뭐가 있죠? 열사병이 일단은 있습니다. 강한 햇빛에 노출돼서 신체가 스스로 열을 내리지 못할 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고 구토가 되고 또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일사병은 수분과 염분이 땀과 함께 빠져나가면서 체온이 오를 때 또 발생을 합니다. 붓기도 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호흡이 곤란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구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름성 극성 감염 질환, 식중독, 대장균. 이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특히나 우리 식당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래된 식당, 뭐 5년 이상, 10년 이상 혹은 20년 이상 하셨다고 해도 이런 날씨에 식당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있는 이런 고온은 일반적으로 식당 사장님들이나 식당에서 관리하시는 주방장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온도이기 때문에 반찬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몇몇 개가 금방 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실제로 제 사례도 얼마 전에 제가 정말 믿고 자주 가는 그 한식집에 갔는데 이 연근을 묻힌 게 확 상했더라고요. 그걸 먹자마자 바로 알게 됐어요. 뱉었는데 1년의 절반 이상이 여름화된 이런 시기에 이런 날씨에는 식중독을 훨씬 더 주의해야 되고 비브리오 폐혈증, 어패류 같은 거 섭취할 때 특히 그리고 쯔쯔가무시, 찐드기를 통한 감염, 일본 내염, 말라리아, 댕기열. 댕기열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진 않았습니다만 정말 이 정도 날씨가 지속된다 그러면 사실 댕기열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열대 지역 국가들 어떤 식으로 건강을 좀 예방하고 관리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청결 유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생이 좋지 않은 식당을 일단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좀 허름하고 또 위생적으로는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해도 그 식당 맛은 좋아하면서 가는 경우도 꽤 있었지만 정말 이제 이런 날씨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런 아무리 맛집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하고 오래된 노포라고 하더라도 청결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식당은 절대 안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손과 발을 더 자주 씻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알게 된 이미 알고 있었지만 훨씬 더 몸으로 체감한 게 뭐죠? 손을 씻었더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감기나 호흡기 질환이 현저하게 감염도가 떨어지더라. 손 제대로 씻고 발 제대로 씻는 것만으로도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대단히 큰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언급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이에요. 특히 집안에서도 신체 접촉이 많은 부분, 특히 청결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침구, 수건, 화장실, 싱크대, 식탁 등등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한 번씩 알코올을 뿌려서 닦아내거나 또 이렇게 소독 제품으로 닦아주시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겠다. 세 번째는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로미안들은 다 알고 있는 알칼리수, 가장 좋은 물에다가 생식 너무너무 좋고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어주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피부를 보호하는 거예요.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긴 옷이 훨씬 좋습니다. 선크림, 보호크림, 또 모자와 양산도 늘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열대야가 지속되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상당히 떨어져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3대 수칙, 바로 영양, 운동, 수면인데 더위에 아주 취약한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최적화된 숙면을 취하는 최상의 온도는 섭씨 20도에서 25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온도가 25도까지는 떨어진다. 그러면 적어도 에어컨이 그 시기까지는 예약을 해놓고 이 25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이제 전기세도 걱정되고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자는 것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 이 에어컨이 없이 그냥 높은 온도에서 자면 계속해서 잠이 깨게 되고 깊은 수면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잠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에어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2~3시간 정도 자기 전에 3~4시간 정도 가동을 해서 가장 최상의 온도에서 숙면을 취하자. 그래야 이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또 호르몬 불균형 등등 나쁜 수면으로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잠자기 전에 1시간 정도는 TV나 스마트폰, 이런 디지털 기기를 멀리 하는 것이 더 깊이 잠을 잘 수 있는 습관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역대급으로 뜨거웠던 추석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이 동남아 또 열대 국가들은 이 더위에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제가 또 동남아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은, 이분들은 이 밤 시간, 또 아주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또 활용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야외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한낮에 너무 뜨거운 시간에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른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운동, 또 수면, 또 생식과 이런 좋은 식사를 바탕으로 한 영양 보충까지 해서 이 역대급으로 뜨거워지는 추석, 우리 날씨, 앞으로 계속해서 뜨거워질 이 기후 변화에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적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 이플마스터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